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JD 벤스 부통령까지 합세해서 2대1 논쟁을 벌이다가 말이 거칠어지고 고성으로 비화하면서 배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회의는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쫓기듯이 휙 돌아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작 자국민과 유럽연합 정상들 회의에서 오히려 크게 환대를 받았죠. 아마 유럽 지도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신 해줬다라고 할까요? 네, 우리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것도 잠깐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정신을 차리듯이 느끼게 되죠. 5일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미국은 무기 지원 중단, 또 CIA는 군사 정보까지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포기하는 게 아닌지, 게다가 종전협상 기간 러시아는 대규모 공세를 벌일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니 방법이 없을 겁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이 되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다시 사과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기로 다짐한다. 최근 부쩍 유럽연합은 자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지원이 없는 경우 유럽은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유럽연합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감싸야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면 유럽 안전에 있어서 불안이 닥치게 됩니다. 요점은 이거죠.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EU, 유럽연합이죠.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다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럽 안보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른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보가 불안정하면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 전체의 안보도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되겠죠. 바로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정말 글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지원해야 합니다.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승리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유럽으로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강력한 방위체제가 떠받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토군이 러시아에 직접 참전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서방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죠. 즉 민주주의 가치를 전체주의로부터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개혁을 지원해서 서방의 가치를 확산해야 하고 또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수호, 독립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국제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체제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경제적 이해관계죠. 우크라이나는 농업,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입니다. 세계 5대 밀 생산국이죠. 우크라이나의 안정은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확보 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안정,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보 지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유로 마이단, 유로는 유럽, 마이단은 광장, 그런 말로 유로 마이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친서방 노선을 지향하는 사건이죠. 잠깐 여기서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12월이죠. 당시 우크라이나의 친러적인 대통령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대통령 시절인데요. 유럽연합과 협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압력을 가해서 너희들 유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 돼. 돌연 협정 서명을 거부시킵니다. 이때 소유럽을 지향하던 시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났죠. 당시 야누코비치 정부의 부패, 정치 탄압, 권위주의, 통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만으로 누적이 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폭발했던 것이죠. 시민들은 EU 협정을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항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위가 강경 진압에 폭력화했었죠. 사상자도 발생하고요. 사망자만 1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적 규모로 불길이 막 번져 갔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누코비치가 하야하고 그는 러시아로 도피해버렸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2014년 5월 친서방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러시아가 바로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 유로마이단 사건은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의 충돌이기도 하지만 이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을 강화하게 되고 완전히 서방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EU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게 됩니다. 또 유럽연합은 이를 지지하며 다양한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밑에 자리 잡은 정치권의 이 부패상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에 바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부패죠. 오죽했으면 청렴하다고 인정받은 배우 출신의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현재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배우 출신인데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은 원하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에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유럽연합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EU 여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도 이런 목표에 일치합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27개 나라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럽연합은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 내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보 면에서는 강력한 나토라는 방어 시스템을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지만 리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이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연합은 방위비를 대폭 올려라. 나토의 부담금을 대폭 올려라. 이런 요구 등을 비롯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럼 우리도 독자적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인 유럽군을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동 운명체로 보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